이냐라. 이는 인이다. 이는 또 뭐라 그러냐? 대이냐라. 대이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선문화자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다시 말하면 이는 동쪽 오랑캐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동쪽 오랑캐라고 가르치는 이 자는 뭐냐? 종대 종궁이고 이냐고 대이냐라. 이게 설문회자의 설명이요. 이 자에 대한 설명. 오랑캐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오랑캐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 중국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그렇게 왜곡해서 아니, 일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은 나중에 와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아따 이거 먹기 좋겠네. 잘 구워놨네. 그냥 홀딱 집어먹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그럼 원장님, 네. 동의보감 그 어원을 따지면 어떻게 네? 들어가야 돼요? 네? 동의보감 허준. 거기까지 가면 자꾸 너무 복잡해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네. 허준도 네. 왜 그렇게 했냐면 허준이 공부하고 보니까 소위 한이야기라고는 이 한이야기라고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황제내경과 본초광목 아닙니까? 그렇죠. 한의학의 기초는 황제내경과 본초광목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이거 중국 것이 아니네. 왜? 본초광목은 누가 썼어요? 염제신룡이 썼잖아요. 염제신룡이 바로 동이족이란 말이요. 응? 그 다음에 황제내경, 그 황제 헌원이 썼다고 하는데 황제 헌원이 어떻게 썼어? 지가 알아서 썼어? 아니요. 여기 배달에 와갖고 자부선인한테 발길이한테 공부를 했어. 공부해갖고 쓴 것이 말하자면 황제내경이요. 이게 다 배달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황제내경이라는 게 배달의 역사라고 말이요. 배달의 문화라고 말이요. 배달의 의학이요. 배달 의학을 배워갖고 황제내경을 쓴 것이요. 염제신룡은 배달에서 제금난 아니요. 염제신룡이 태우복기도 배달민족이고 동이족 아니요. 그러면 태우복기, 염제신룡 다 동이족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공자가 쓴 서경을 보니까 윤임금부터 이 역사를 시작해 놨거든. 중국의 역사는 윤임금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어. 근데 사마천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가소로워. 왜? 윤임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당군임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황제라는 사람을 내는 거예요. 황제가 그나마 조금 똑똑하거든. 근데 그때 황제를 내놓으려면 황제보다 더했던 염제신룡을 내놔야 하거든. 염제신룡과 태우복기를 내놔야 하는데 염제신룡과 태우복기는 배달민족이란 말이에요.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태우복기, 염제신룡은 다 빼고 황제 헌원부터 써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마천이 쓴 사기 첫머리가 오제본기 아니에요. 오제본기의 첫머리에 뭐냐면 황제자는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제에 대한 설명이 뭐냐? 바로 치우천왕을 토벌을 해가지고 중국의 시조가 되었다. 그 써놓은 것이 조선 그 사기 첫머리 책인 오제본기의 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마천은 태우복기나 염제신룡을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 동이족이라서. 그럼 동이족이니까 쓸 수가 없어.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우복기는 배달의 5대 환웅의 막내 아들이야. 태우복기가. 그리고 염제신룡도 배달에서 제금 나간 사람이요.
그리고 황제 헌호는 어떤 사람이냐? 염제 신롱의 사위요, 원래. 염제 신롱의 사위로 있다가 자기 장인 양반의 나라를 먹어버린 구테타 세력. 황제 헌호이라는 사람이 염제 신롱의 나라를 구테타 해갖고 세운 것이 황제 헌호의 중국이란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던 것이 아니고 염제 신롱의 나라를 갖다가 황제 헌원이 구테타 했어요. 그게 구테타 하니까 그것을 치우천왕이 그놈을 토벌을 했어. 토벌을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가. 엄마 잘려 했어. 그랬더니 잘한다고 하면서 또 어머짓을 해요. 무려 72번을 도망댕겨요. 황제 헌원이 72번을 도망댕겼어. 그런데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에는 황제 헌원이라는 사람이 떡 나서 갖고 보니까 제후들 중에서 제일 후악한 놈이 치우네. 치우라는 놈이 아주 흉악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일거에 토벌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사마천의 사기 첫 번째 책에는 황제 헌원이가 치우천왕을 갖다가 토벌한 이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배달에 치우천왕을 토벌한 것이 중국 역사의 효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사기요.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그냥 마르고 닳도록 중국이 이거 최고예요. 사대주의 역사에서는.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황제 헌원하고 치우천하고 싸웠다고는 탕록 판천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탕록 그 현의 그 문화국장을 만나가지고 좀 안내 좀 오시오. 황제 헌원하고 치우천하고 전쟁했던 전쟁터로 좀 갑시다. 그때 문화국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못 찾아. 자동차로 가는데 해먹었어요. 그냥 물에 빠지고 별짓 다 해갖고 애를 먹다가 겨우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그냥 큰 옥수수밭 있는 그 들판에 이게 바로 판천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치유의 능이 6개가 있어. 이게 또 치유능, 저거도 치유능. 그래서 그 문화국장한테 물어봤지. 왜 치유능이 6개나 돼요? 황제가 토벌을 해가지고 치유를 6토막 능지 처참해서 6토막을 내가지고 묻어놨더니 그 치유의 능이 6개나 되었어. 내가 보니까 저기 산동반도에 있던데 치유능이 그건 가짜요. 그러더라고요. 탕록현의 문화국장 대답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답사단들이 갈 때, 산동반도로 갈 때, 내가 문화원장을 할 때 문화원 사무국장을 비롯해갖고 여럿이서 산동반도 문화답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여행사 상무로 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상무한테 그랬어요. 이 산동반도를 가면 꼭 그 문상현에 가가지고 치유능을 꼭 들여다보고 오시오. 치유능을 보시오. 보냈어. 보냈더니 소위 문화원의 사무국장 팀이 가는데 또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도 그 치유능인 문상현은 안 가고 그냥 왔더라고. 왜 안 가서 이렇게 여행 일정에 쫓겨갖고 그거는 못 갔습니다. 거기 갔으면 곡부를 갔으니 곡부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예요. 문상현이라는 데가 치유등이 있는 데가 1시간 거리요. 가라고도 안 가. 문상현이요? 예. 그 내가 데리고 있는 사무국장도 안 가고 여행사 상무도 안 가. 당신 앞으로 여행지 좋은 걸 내가 소개해 줄 테니 거꾸로 가시오. 안 가더라고. 왜 안 가? 중국 가면 중국 여행사 안내가 데리고 가거든. 우리 여행사가 여기서 데리고 가지만 중국 가서 안내는 누가 하냐? 중국 여행사 안내가 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박수에 어디 갔어? 마르다요. 완전히. 선생 먹는 것도 좋지만 이 역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 박 선생이랑 같이 갈 답사 때 우리 꼭 치우천왕의 능을 꼭 좀 가봅시다. 치우천왕 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있지요. 그럼 어디요? 내가 안 될 테니 갑시다. 갔어. 가더니 가는 길목이 맥혀갖고 나무로 딱 막아놓고 못 가게 만들고 했어.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못 가게 막아놔갖고 뺑뺑 돌아서 한참 돌아서 갔어. 가서 딱 치우는 걸 갔는데 치우는 걸 가보니까 거가 치우총이라는 비석이 있었거든요. 비석이 있는데 우리가 마침 갔을 때 보니까 치우총 비석이 없어져 버렸어. 그 치우총 비석을 찾으라고 해먹었어요.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없애버렸더라고. 치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배달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없어요. 중국의 역사는 다 지어낸 거예요. 중국 땅에 가면 전부 우리 역사만 있어요. 일본에 가도 전부 우리 역사만 있고, 우리 삼국사계 삼국유사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 해보자 하고 말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예. 하나는 송양지인이라고 예. 아시잖아요. 예. 송나라 양공이. 피지아가 흘. 예. 그 송나라 양공이 땅을 빌려줘서 자기 나라가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춘추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송양지인. 예. 송나라 양공의 인이다. 예. 그 어질 인자인데 그 오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송나라 이야기가 송나라. 나오는데 그 송나라와 그 중국 송양. 역사에 예. 송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예. 송나라 여러 나라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기자하고 사촌간이었던 미자. 예. 미자에 때 분봉했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 송나라 땅이 어디냐? 아까 얘기한 그 치우농도 있고 공자의 고향 땅이라고 하는 곡부 땅도 있고 그건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송나라 땅이에요. 근데 그 송나라 땅이 나중에 송나라가 흐물흐물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노나라가 섰어요. 그 노나라에서 공자가 나옵니다. 공자가. 그래서 공자가 춘추라는 역사책을 쓸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춘추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춘추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공자가 이 산삭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삭. 산삭이란 뭐냐?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그 말이에요. 글자를 고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 산삭했다. 그런데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 쓴 논어지라는 책이 있죠.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수리부작했다.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역사를 가르쳐주기만 했지 공자가 써놓은 것은 없다. 술이부작. 가르치기만 했지 가르쳐주기만 했지 지은 건 하나도 없다. 그 근데 수리부작을 공자가 직접 말했어요. 저 제자들이 말했어요. 공자가 그렇게 나는 가르치기만 했지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주기만 했지 내가 지어낸 건 하나도 없다.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쓰는 게 논어에 있는 글이에요. 논어에 6집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논어에 보면 수리부작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6편에 보면 수리부작이 나오는데 수리부작의 내용이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냐면 이 운임의 아버지 곤이 했던 골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얘기가. 골진. 그러니 다시 말하면 골진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물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 율려. 율려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율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수거든, 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물부터 창조했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소가 뭡니까? 수소지요. 수소가 물 아니요. 수소고 산소 합쳐지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첫 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첫 번째가 물의 질서예요. 이 물의 질서를 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더운 때는 물을 먹어야 해요. 왜? 우리 몸은 70%가 물이니까 물을 보충 안 해주면 큰일 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말이요. 근데 태풍 사사가 와서 일본이었다는 막 강타를 해요. 근데 그 강타해갖고 그냥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폭우를 막아갖고 되었어요? 폭우를 막으면 어떻게 물살이 더 세지지. 물이 흘러가게 해야지. 황하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답사할 때 어디 가냐면 그것이 황하에 폭포 있는 데 가봤죠. 호구폭포. 호구폭포 이하는 물이 넘치기 마련이에요. 호구폭포까지는 이 황토고원 높은 황토고원을 씻겨갖고 쫙 내려다가 호구폭포는 안반이에요. 안반에서부터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떨어진 그 물을 흘러가게 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고대 중국지도를 보면요. 고대 중국지도를 보면 한국간 이동, 산동반도 이서 전부 바다입니다. 황하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호구폭포 일근방이 있어요. 여기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황하가. 근데 이 림포를 지나가지고 류양 앞에 여기 물길 있죠? 이게 황하 물줄기예요. 황하 물줄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쪽은요. 여기까지 여기 파란색 있는 이 근방 이게 소위 그 유명한 수양지의 대운하입니다. 여기가 이게 대운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바다였어요. 옛날에는 산동반은 섬이요. 여기 북경 여기도 다 바다였어요. 바다에 있던 자리예요. 그것이 지금 그 황하 물줄기를 따로 되는 그 황토 흙 때문에 전부 메꿔져 갖고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어요. 북경 땅 가보세요. 물 흐를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바다에 있던 자리예요. 치우묘가 어디쯤 있는가 지도를 좀 알려주세요. 예, 치유능이 여기 이 근방이 있습니다. 이 근방. 대문구는 아니고 대문구는 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대문구 아니고 여기가 곡부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 이 초록 그 파란색 있는 이 근방 여기가 곡부인데 곡부에서 그 자동차로 1시간 거리예요. 문상현이라고. 그럼 그 근처가 그 네. 동해족의 활동 무대였네요. 옛날에 거기가. 우리가 얘기한 중국 땅, 중국 땅이 동이족이 살던 땅이에요. 가보면은 그 전부가 동이족이 살던 땅이에요. 원래가. 그래갖고 언제 그러면 이것이 됐냐? 이게 자꾸 시간이 가는데 오늘 난 교재를 공부해놨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됐냐면 아까 그것이 공자가 썼다는 서경을 읽어보시면 요임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임금, 순임금 얘기를 보면 그때 공공, 삼묘족, 그러니까 공자가 운임금의 아버지인 곤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했잖아요. 곤도 숙청하고 공공이라는 사람들도 숙청하고 그 다음에 묘족도 숙청을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해경을 읽어보니까 이 공공족이나 또는 묘족이 전부 우리 민족이더라고. 동이족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로 증거를 잡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월드컵 그 서포터즈들이 쓰고 있는 노란색 있죠. 빨간색. 네. 예,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 사람들 뭐라고죠? 붉은 악마라고 하지 말자. 붉은 악마라고 하지 말자. 대신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치우기라고 이름을 붙이자. 보고 내가 칼럼을 써서 신문에다 발표해서 그때 다 그냥 지워버리고 보지도 않더라고.
그런 칼럼을 신문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고 싶으면 제 카페에 그 글을 써놨어요. 한번 보셔요. 그런데 치우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치우천왕, 치우천왕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지도에 안 나오네. 여기서 이렇게 한참 이쪽으로 쭉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그 운남성, 예. 운남성이 있어요. 광서가 있고 광서보다 더 동쪽에 가면 운남성이 있고 사천성이 있거든요. 네, 사천도 그- 성도 그것이 뭐예요? 다른 짜장면 말고 매운 거 짬뽕. 짬뽕이에요. 짬뽕 매운 거 먹으려면 사천성 짬뽕을 예. 먹어야 하잖아요. 네, 네. 사천성 남쪽에 운남성이 있어요. 네. 그 운남성에서 6월달이 되면 문화제를 합니다. 그 문화제를 하는데 그 문화제가 어떤 문화제냐? 아까 월드컵 사프터지들이 세우고 있는 이거 있죠? 이 똑같은 것을 쓰고 오는데 춤춰요. 당신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기념 문화제다 얘기해요. 무슨 문화제요? 치유 문화제요. 치유 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남쪽 저 끝에 있는 운남성에서 그러는데 황하 북쪽, 여기 황하가 저 북쪽에 있죠? 황하 북쪽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다가 벽을 쳐다봤더니 달력이 붙어있는데 달력에 치우가 딱 그려져 있네. 그 주인한테 여보시오 이게 치우 아니오? 그때 당신 치우를 어떻게 알아? 그래요. 나보고 치우를 어떻게 아냐? 우리 조상인 게 알지. 그때 우리 조상인데? 그 당신의 조상이야? 우리 조상이야? 그럼 당신은 나하고 동족이구만. 황하 북쪽에서 중국집에서 만난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그냥 어깨를 잡고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나 이 달력 있으면 하나 더 있으면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하나 더 있으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띄어서 줄게. 딱 띄어갖고 말아갖고 주더라고.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그 달력을. 왜? 중국 저 북쪽에도 치유 자손들이 살고 있고 저 남쪽에도 치유 자손이 살고 있어. 응? 지금도 그 사람들은 치유를 기념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예. 그분들은 혹시 그게 동이족이 아니고 지금 한족인 줄 알고 있죠? 아니요. 알고 있어요. 왜? 그 치유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우리가 4천년? 4천년인가 5천년인가 몇천 년 동안 이 중국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아왔다. 이 그런 한족들한테.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문화제를 하면서 현지에서 동이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구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한족이 96%고 소수민족이 한 4% 된다고 얘기를 하죠. 56개 소수민족이 4%밖에 안 된대요. 예, 거짓말. 참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대부분 사람은 누구라고 보냐면 백제 유민으로 봅니다. 저는. 최소한도 산동반도에 사는 사람들 백제 유민입니다. 왕씨 비단의 장사 왕서방 어찌고 노래 부르죠. 비단의 장사 왕서방이 중국 사람을 알고 있죠. 예. 왕씨가 바로 백제 유민입니다. 왜? 그 백제 유민이 나중에 우리 한반도로 넘어와갖고 뭘 세웠어요? 고려 왕건이 있잖아요. 왕건이. 네. 왕건이가 고려 사람 아니고 고려. 왜 고려 사람이 왕씨예요? 백제 유민. 백제가 거기서 망한 후에 그 살고 있던 왕씨가 배 타고 건너와갖고 해주에 정착해서 고려를 세웠어요. 그게 왕씨예요. 또 저기 나주 사람 오시오고 손잡고 견훤이 물리치고 또 궁예도 물리치고 그랬죠. 네. 나주 오시는 누구예요? 나주 오시는 양장에 살던 오나라. 오나라도 백제 유민들이에요. 뭐 운남성이나 사천성 이쪽이 다 맥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맥족? 맥족 아니죠. 맥족은 아니죠. 묘족. 미호족. 묘족. 묘. 모짜리 몇 자이죠? 네. 모짜리 몇 자. 묘족이에요. 그
일소는 그 고구려 유민이 글로 끌려가서 그건 나중 얘기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건 나중 얘기. 왜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이것은 이거 몇천 년 전 얘기고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이 끌려간 것은 지금부터 천년 전. 고구려 망한 후에 고구려 유민들을 끌고 갔죠. 백제 유민들을 끌고 갔죠. 근데 백제 유민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원래 거기 정착에서 살던 백제 유민이 더 많아요. 왜? 백제의 마지막 망할 때 백제의 8대성이 있어요. 8대성. 지금 우리에게 없는 8대성이 있는데 그 8대성이 전부 중국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 백제사 하다 보면 동성왕조가 나오는데 동성왕조에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동성왕 때 위나라 북위하고 전쟁을 해갖고 망하고 갔다. 삼국사기는 딱 한 줄 써 있어요. 동성왕조 488년조에 딱 한 줄 써 있는데 중국 역사책 읽어보니까 10년 동안 4차례 싸웠더라고. 4차례 싸우면서 그 북이란 나라는 황하 북쪽으로 쫙 밀어내버리고 거기다가 황하에서부터 양자강까지 백제 7군을 설치를 해요. 백제 7군을. 그 백제 땅이잖아요. 그리고 북조와 남조와 남북조라고 흔히들 배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국사 시간에 뭔만 배우자면 5, 16국 배우고 남북조 시대라고 배워요. 예. 근데 그건 제목만 배우잖아요. 예. 5, 16국에 어떤 16나라가 어떤 나라 있었는가 하나도 안 배우죠. 남북조 어떤 게 북조고 남조인지 이 얘기 들어봤어요? 위진 남북조. 위진할 때 진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양자강 남쪽에 있는 나라가 진나라고 위는 황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황하에서 양자강까지 누가 있어? 우리가 위진 남북조를 배워요. 백제가 가운 아따 눈치 빠르네. 위진 남북도. 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아이고. 보세요.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황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리고 진나라는 양자강 남쪽에 있는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러면 황하에서 양자강까지 그 사이는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역사에는 없어. 근데 중국 역사책은 그러고 슬며시 우물우물로 넘어가 버려. 예? 거기에 백제 7군이 있었다니까요. 7군요? 예. 그 위나라가 그 조조의 위나라는 조조의 나라는 그냥 저요. 벌써 없어져 버린 조조의 이 나라는 10년도 못 갔어요. 그 나중에 생긴 위나라. 그렇죠. 탁발씨가 세운 나라. 탁발씨는 뭐요? 기마민족들, 북쪽 기마민족들이 내려와갖고 세운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 북이란 나라는 고구려하고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갖고 북이하고 고구려가 합세해갖고 백제를 쳐들어오는데 백제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 역사를 앞으로 배울 겁니다. 앞으로 나갈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백제사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걸 저는 백제라고 안 쓰고 온다라 이야기라고 썼어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온다라 이야기입니다. 온다라 이제 백제하고 이쪽으로 된다는 얘기. 네. 그 예. 중국 경극이 그 소재가 예? 중국 경극 예, 예. 경극 소재가 예. 예전에 말씀으로는 치우천왕약이라고 아. 치우천왕을 흉내를 냈죠. 예, 흉내를 냈는데 경극의 주로 제목은 무엇이냐면 연개소물이 금나라 요나라 금나라 요나라가 그 송나라 이 송나라는 전혀 틀린 소리 조송을 얘기합니다. 송나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미자의 송나라도 아니고 그 뒤에 두 번째 세운 송나라는 유송이라고. 조왕입니다. 유송. 이 유송은 곧 배우게 될 그 근초왕의 손자 친유왕. 신유왕이 세운 나라가 유송이에요. 근초왕의 손자가 중국 땅에다 송나라를 세웠다니까. 네. 그 얘기도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 400년대 이야기네. 예? 그 400년. 400년대 얘기고 지금 방금 경극에 나오는 송나라는 600년대 얘기예요. 500년, 600년대. 그때 금나라 요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저쪽 남쪽으로 다 도망간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개봉 땅에서 어떻게 하고 개봉까지 갔다가는 또 쫓겨가거든. 그때 금나라 요 나라한테 늘 쫓겨다니던 얘기가 경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극 중국의 그 뭐 하는 거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게 개봉 땅에서 나오는 얘기, 포청천 나오는 얘기, 그 얘기죠. 예. 이게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문화는 없어요. 겨우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땅을 지배한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자를 불러다가 물어봤던 무왕의 그 무슨 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러고는 어디냐면 그 사마의의 손자가 세웠던 진나라. 그러고 나서는 또 깨갱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지금 조나라 조씨들이 세웠던 조송 그러다가 당나라 수나라는 아예 아니고 당나라 수나라는 뭐니요? 선비족이잖아요.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저 밑에 가서 누가 있냐면 그 명나라, 그리고 현재 시진핑이가 다스리고 있는 중화민국,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을 우리는 사대하고 있어. 그 중국을 사대하는 우리의 역사책에 우리나라는 싹 지워버리고 중국을 막 이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대주의를 벗어나서 우리의 역사를, 진정한 역사를 배우자.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의 온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그 네? 영토 개념에서 중국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장을 못하고 또 덮어지고 간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관계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역사는 동이족의 역사. 우리 동이족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고 가닥을 잡으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일본 열도도 완전히 우리의 한 땅이었고, 그렇게 보고 역사를 도망을 하시면 우리 역사가 드러나요. 그 역사를 앞으로 해나가자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 지금 3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을 갑자기 쑥 들어가면 무엇이 모르잖아요. 헤매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달 연대표라는 것을 넣었어요. 처음에 배달 연대표를 넣었으니까 저기 15만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래갖고 우리 역사, 배달의 역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연대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자료, 배달 연대표고, 그 다음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온나라 이야기를 제목만 쭉 해서 37개 제목을 붙여갖고 내놨어요. 그 얘기를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줄인 온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1년 이상 걸려서 얘기해 나갈 얘기들을 탁 줄여갖고 이 시간에 1시간 동안에 쭉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줄인 온나라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번부터 쭉 차례대로 나가는 그런 온나라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칼이 칠지도인가요? 칠지도 말고, 칠지도는 근초왕이 만든 것이고, 신여의 아들이니까 근초왕의 증손자가 차고 다니던 칼. 김영의 아들이 이름이 신여의 아들의 이름이 좀 복잡해요. 백제왕은 안 했는데 백제왕은 안 했어요. 예. 아니고 신여의 아들 이름이 일본 서기에 써 있는데 다찌로 대왕이라고만 썼어요. 다찌로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어디에 나오는데 이 다찌로 대왕의 이 것이 그 뭐요? 이빨에 이게 힘든 걸 뭐라고 하죠? 수식이 이쑤시개. 에? 아니, 서사. 이거 이빨 새로 가르고,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 임플란트 해갖고 위에를 갖다 어디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갖고 오는 임플란트 있죠.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찌로 대왕이요. 근데
임플란트 했다는 얘기예요? 임플란트를 했대요. 그래서 다찌로 일본 말로 다찌로인데 함부로 다치 다치. 여러 다자에다가 이빨 치자 예. 여러 이빨을 딱 한꺼번에 묶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다찌로 대왕이더라고. 같이 뭐요? 다찌로 대왕. 다치로 되어. 다치란 얘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할 얘기니까 재밌는 얘기.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얘기를 해줍니다. 194년에 그 준왕이 예. 우리 저 예. 익산 그쪽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중마한이 그 중마한이라고 썼어요, 그걸?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은 대표적인 맥락이 언제부터냐면 율곡의 기자 실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율곡의 기자 실기가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꺾어놨어요. 기자 실기. 그 율곡이 쓰기 전에는 허미수가 기자 실기를 먼저 썼어요. 허미수가 먼저 기자 실기를 썼는데 허미수가 조금 이게 조금 모자란데 해갖고 율곡이 다시 써요. 다시 쓴 그 기자 실기가 이제 그때 사대부에 그냥 유행을 했어요. 해갖고 율곡의 기자 실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를 해요. 허민수라면 허목 선생을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뒤집어 놨다고요. 일곱 그 기자실기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 사자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 놨다는 얘기. 예. 그럼 이분이 완전 사대주의. 그럼요. 율곡이 기자 실기에서 그 역사를 뒤집어놓은 대표적인 것이 한 뭐냐면 가지만 첫째는 맞습니다. 강역을 위치를 다 뒤집어 놨어요. 말하자면 기자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기자가 서화 지방으로 왔다 했잖아요. 근데 기자가 어디로 왔냐? 동네에서 평양으로 왔다. 평양으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동강의 평양으로 기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는 웬걸 그 기자의 우선인 기준이 어디로 왔냐면 여기 익산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예. 역사가 차골이 더 변하는 거예요. 완전 변했잖아요. 중국 땅에 있어야 할 기자가 어떻게 해서 한반도에 있고 한반도에서도 대동강에 있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다 망경강에 와 있잖아요. 그 위치라고도 완전히 배려놨고 시기적으로도 배려놓은 거예요. 기자가 석방이 된 것이 언제냐면 BC 1120년 아닙니까? 1120년. 그 1120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왕을 했대요. 당군 조선을 대신해가지고 기자조선을 세웠대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런데 당군 조선을 위치고 기자조선이 된 거예요. 여기 얼마나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놨어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를 마르고 닳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 현재의 강단 사학자들이 이 기자실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5만 원짜리도 그 율곡 어머니 예. 그 율곡 어머니를 넣는 것은 유관순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왜 율곡 그러냐면요. 어머니가 들어갔다니까요. 왜냐하면 메이주신 오고 나서 일본 은행이 처음으로 지폐를 발행을 하면서 신공항으로 넣었습니다. 신공항으로 넣으니까 그걸 뻔 따라서 신사임당을 넣었어요. 거기에 유관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같은 신씨라고. 신공하고 신사입니다. 같은 신씨라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예. 이 같은 대학자가 예. 좀 쉽게 기자식을 써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는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껴들어가고. 네. 이 율곡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율곡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율곡과 같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많죠. 많다. 예, 많이 있죠. 아니, 잘 그러니까 알죠. 자기 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대부분의 그럼요. 분야에서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지배했느냐? 그게 율곡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지금 1000년을 넘습니다. 1000년을 넘어요. 그 모아 사대주의의 역사가 1000년을 넘었어요. 그 공고한 그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해요. 그 뛰어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하자.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합니다. 율곡이 10만 양병설도 한 그건 적이 거짓말이에요. 없잖아요. 율곡은 그 얘기 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이 송시열이가 한 얘기지. 예종 때 예. 예, 아이고. 뭘 또 하시죠? 인쇄물 더 달라고. 예? 인생 똑같은 건가? 고맙습니다. 그 송시열이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했다라고 썼어요. 어디다? 율곡은 그 얘기 한 일이 없어요. 그 송시열은 거짓말로 써놨네요. 자기 선생님을 이렇게 높이 하니까. 율곡 사당을 가면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사당에다 쓰는 것이니까 나중에 썼잖아요. 송실이가 저 책상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고 송실이 제자, 그러니까 율곡 선생 제자들이 나중에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모스크바에서 겪은 일이 하나 예, 있는데요. 그 중국 청년이 예. 한 3, 40대 되는 것 같더니 청년이 예. 저를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한테 식민지 네. 식민지 피지배 백성이라고 피지배 뭐가 식민지냐 그랬더니 미국 식민지의 속국이다 이거지. 그래서 저한테 종이 나왔는데 그 맞는 얘기죠. 맞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해줄 얘기 뭐냐? 너 백제 피가 있구만. 그 한마디면 끝나죠. 더 필요하신 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놓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 교재를 보시고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시간도 없었는데 질문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시고 이제 중간에 질문 하시는 가지고 왔다 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원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원장님, 예. 전에부터 말씀하신 예. 성경의 역사가 예? 성경, 예. 성경의 역사가 구약이 4,000년, 예. 그다음에 신약이 2,000년인데 예. 이 성경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예. 이 맞아 떨어진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까 황궁족이 샘족, 예. 샘족, 예. 그다음에 이제 야벳이 예. 백소. 백소시. 백이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은 함족인데 여기 딱 보니까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딱 써 있어요. 예. 이게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2000년 뒤가 예. 아브라함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딱 이렇게 맞아서 예. 아주 선생님이 역사 이 연대표한 것이 굉장히 그 지금 역사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군하고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단군하고 예, 아브라함하고 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예.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네.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한 100군데 되더라고요. 예. 한 100군데 돼요. 재단이 많이 있을 네? 선생님은 재단 그러게 한 100군데 돼요. 예. 일단 우리 단군이 쌓은 제단은 몇 개나 될까요? 역사가 길으니까 좀 많겠죠. 역사가 길어서 만 것이 아니고요. 단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수국 왕들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 제단이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7만 기 돼요. 한 7만 기가 돼야 지구상에
그 지구상에 있는 7만 기 중에 4만 기가 우리 한반도에 있습니다. 4만 기가. 한반도에 있는 4만 기 중에 2만 기가 전라도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왜 고인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우리 전라도 땅에 제일 많을까요? 지진이 없고 안전한 땅이라. 안전한 땅이니까. 그러면 왜 지진이 없고 안전한 땅으로 찾아왔을까요? 이만기가 전라북도 내니까. 예, 전라도에. 전라도라고 예, 해서. 전라도. 고창, 화순, 뭐 여기 있는 거. 전주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싹 없어졌어. 최근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완주군에 저기 공업단지 저쪽 가면은 제넬이 조금 못 미쳐서 그것이 뭡니까? 현대자동차 아파트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숙사 아파트. 우리 봉동 양반 그 아시잖아요.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그 길에도 고인돌이 있었어요. 큰, 내 키보다 더 큰 고인돌이 있었는데, 오늘날 거기 가봤더니 없어져 버렸네.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완주군에서 거기다가 도로를 내니라고 고인돌이 없어버렸대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 하고 그렇게 수많은 재단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인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덤으로 알고 있었죠.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지성묘로 가르쳤죠. 지성묘, 예, 일본 사람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족장들의 무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고인돌, 큰 고인돌, 그게 여러 지성묘가 있지만은 그 무덤도 돼요. 물론 무덤인데 무덤이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하늘의 제사드리는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까 얘기한 완주군에 있는 그 고인돌 이렇게 되는 데를 아띠 하고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쭉 성열이 있어. 성열이 뭡니까? 별자리. 별자리죠. 왜 별자리가 거기가 그려져 있습니까? 하늘 천문도죠. 천문도.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완주는 없애버렸어요. 아니요. 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걸 찾아서. 예. 천문도예요. 왜 천문도입니까? 왜 천문도예요? 하늘에 제사 드리려니까 하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문화는 천문지리 아닙니까? 천문지리. 지금도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갖추려면 천문대를 잘 갖춰야 하잖아요. 천문대. 그리고 지금도 천문을 관측하고 있잖아요. 그 천문 관측하는 것이 이게. 고인돌이 경상도 쪽에는 없나요? 있죠. 장수까지도 있더만. 있는데 특히 전라도에 많다 그 말이에요. 경상도 많죠. 평안도에도 있고 함경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고인돌이 제사 지내는 제단도 되고 거기에 또 묘도 된다는 것은 지금 성당에 성인들을 파묻은 거나 똑같죠. 똑같은.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에집트에 가갖고는 무덤으로만 되었어. 무덤으로만 기능을 해요. 제단으로 기능 않고 무덤으로만 기능해. 이 가나안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천문 관측지가 되는데 나일강으로 가갖고는 완전히 이게 무덤으로만 변해버렸어. 역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갔던 피라밋은 하늘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만 기능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저 고인돌은 한 2개가 있다고요? 한 100개 돼요. 한 100개밖에 없다고요? 한 100개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 반계거든. 아브라함은 우리 반계예요. 네. 왜 아브라함이 반계냐? 우리 환단국에 보면 환국이 있죠. 네. 한국이 몇 나라입니까? 12연방이죠.
12연방이 어디에 있었어요? 위치가 바이카로스 주변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우리는 흥한정 산맥 따라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르국하고 수메르국은 서쪽으로 갔더라고. 한국 12연방 중에 우르국과 수메르국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한국 12연방에 하나 있던 우르국과 수메르국을 몰라요. 그 수메르에 대한 연구를 맨 먼저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이 사무엘 크레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 크레머가 수메르 역사를 발굴해가지고 밝혀진 이후에 한 100편의 책이 나왔습니다. 수메르에 대한 책이 100편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들을 요약해 보면 서양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크레머는 수메르라는 책을 쓰면서 보니까 The Beginning of the Culture라고 하는 제목으로 냈는데, 거기 보면 완전히 서양 문화의 효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수메르는 바로 한국 12연방 중에 12번째 나라인 수메르더라. 근데 아브람, 방금 질문하신 아브람은 누구냐면 6번째 나라인 우르의 자손이에요. 우르의 자손인데, 우르의 자손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정착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우르족들의 지역에 누가 들어왔냐? 갈대아인이 들어왔어요. 갈대아인 누굽니까? 인더스강에서 지내던 갈대아인들이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가다가 메소포타미아를 들은 거예요. 갈대아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르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족이 갈대아족한테 밀려갖고 가나안 땅으로 밀려났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써놓고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쓰는 거예요. 성경에. 갈대아 우르로. 이 갈대아는 그리스 사람이고 우르는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인 우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밀려갖고 가나안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떠나라겠잖아요. 예. 갈대아를 떠나라는데 예,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써요. 쫓겨났다는 거.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죠. 역사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고인돌이 그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 있고, 베델.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부엘세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거가 예루살렘 근처 어디? 예루살렘 주변이죠. 주변이에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것이 없고 나중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들어서죠. 솔로몬 때. 네. 근데 그런 그 재단이 변해갖고 이제 성전이 되었다고 봐야죠. 성경에도 그 고인돌이라고 해요. 아니. 재단이라고 그랬죠. 제단이라고.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되어 있어. 그게 우리 고인돌하고 비슷해요. 정교하게 다듬어갖고 재단을 쌓은 게 아니고 자연성 놓고 그냥 하늘의 제사드린 거예요. 그거하고 그 재단하고 우리 고인돌하고 연관성만 밝혀도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이미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신학자 여학 박사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 자꾸 이게 교회 얘기를 자꾸 했으면 이제 역사 묻혀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네. 예. 다시 저 보고 아브람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뭔 얘기 했어요? 그 고인돌이 예. 유럽에서 내려와갖고 카프카즈 이런 쪽 내려와서 싱갈랜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 반도 이런 데서 우리들과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고인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 의식은 어땠는지.
그 아프리카 이부가 네. 출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할 때가 언제로 보느냐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7만 년으로 봅니다. 한 7만 년 전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많은 학자들의 그 집약된 이론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왔다. 그 기후 변화에서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7만 년 전에 왔다면 어디로 왔을까? 지난번에 우리 이국장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족 이동의 경로를 어떻게 보냐면 북방 노선이냐 남방 노선이냐. 근데 북방 노선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서방 노선도 있어요. 유럽으로도 갔더라고요. 근데 그 유럽으로 갔던 노선은 바로 아프리카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추워서. 예? 추워서. 추워서. 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첫째. 유럽이 빙하니까. 지금도 알프스에는 빙하가 있는데 지금 막 녹아내리지만은 7만 년 전에는 완전히 유럽은 빙하거든요. 그 빙하에서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온 사람들은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첫 번에는 남방으로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남방으로 오면 어디로 왔을까? 그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거쳐갖고 파키스탄, 인도 거쳐갖고 말레이 반도, 그래갖고 인도네시아. 그게 제일 따순 곳이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로 왔다. 순다랜드. 그럼 거기를 왜 왔을까? 거기에 이제 순다랜드가 있더라. 우리 한반도까지 어떻게 이어지냐? 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황해바다까지가 순다랜드로 이어졌더라.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개놈 프로젝트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북방 노선으로도 간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북방 노선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흑해로 해서 카스피해로 해갖고 아라레를 거쳐가지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까지 오는 노선이에요. 그 노선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역사책에 보니까 아이 바이카로스에 우리 한국이 있었네. 바이카로스에 있었던 그 우리 한국이 어디서 왔을까? 아까 북방 노선으로 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전라도에 고인들이 많을까? 그런 얘기예요. 왜 전라도에 고인들이 많을까는 남방 노선으로 왔던 사람들이 남방에 와갖고 따숩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거기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있네. 이 사사만 온 것이 아니고 사사만 오는 게 아니고 아래서 막 흔들어대네. 아래서 흔들어대야 지진과 화산이 스마트라 섬에 보니까 7만 년 전에 화산 폭발한 흔적이 나와요. 자바 스마트라 섬에.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인돌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었더라고. 인도네시아에. 근데 제대로 성원됨이 없어. 쌓기만 하면 그냥 흔들어대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살만한 곳, 먹을만한 곳 찾아서 온 곳이 어디냐? 주로 저는 이 황해바다로 왔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황해바다는 뭐냐? 해발 100m 고지평원이야. 그럼 그때 일본 오고 우리 반도 오고 연육 중국 땅까지 연육. 아까 내가 중국의 산동반도 서쪽에 있는 땅 그게 바다에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 연육 다 육지였죠. 예? 다 육지였죠. 다 육지였어. 육지였는데 나중에 간빙기가 돌아오니까 간빙기가 되니까 이 산 위에 있던 얼음들이 녹아서 내리니까 바닷물이 올라와요. 150m가 올라왔어요.
150m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황해바다가 수심 50m의 바다가 되어버렸어. 그럼 황해바다에 있었던, 황해평원에 있었던 고인돌들은 어디로 와야 해요? 황해평원에 있었던 고인돌들이 어디로 와야 하냐고요. 전라도로 올라와야 돼. 전라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냐면 바로 중국 대륙으로는 왜 안 가고 일본 열도로는 왜 안 갔느냐. 네. 이 질문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가요? 아 그때 마침 사사가 왔던가 봐. 지진이 응? 지진이 그래도 한국인은 있어야 일본도 어려운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열도에 호랑이가 안 살더라고. 아니 제가요 네. 대마도를 갔는데 네. 그들은 무엇을 세우느냐면 네. 삭을 최고 우선시로 그럼, 세우더라고요. 네. 호랑이는 없죠. 네, 호랑이가 없으니까 네. 삭을 갖다가 당신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것이 최고 1번이다 이거. 우리는 호랑이인데 걔들은 삭을 네. 이렇게 우상시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호랑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호랑이는 지진이 있고 화산이 있는 데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당연히 우리 선조들도 안 가지. 하고 삭을 얼마나 숭배시냐면 내가 수의사다. 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다. 이거 막 뭐 봉을 이렇게 단지 부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땀도 잘 알고. 그와 비슷한 그 문화가 어디 있냐면요. 저기 내몽고에 있는 거란에 가면 요 나라 예. 요 나라 상계 가면 그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똑같은 얘기가. 그 이제 여담이고.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냐? 전라도 땅입니다. 지구상에, 현재 지구상에 가장 안전한 땅이 전라도예요. 여러분들 전라도 사는 거 참말로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전라도 땅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아,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지. 예, 그렇죠. 사람. 이제 1등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 1등으로 갈 수 있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 연도표에 보면요. 예. 그 온조 열나라 건국하고 백화강에 뭐 습지했다. 그런데 그 열나라 건국지하고 백화강에 그래서 습지한 데를 좀 알려주세요. 예. 아까 내가 그 기자 실기가 잘못됐다고 했죠? 기자 실기의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역사에서 여기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삼한 광정할 때 그 뭐랄까 저울대를 잡으면 저울 별이를 잡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그 아사단이고 그다음에 여기 저울 접지는 오덕지라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엄성, 왕검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저울 추가 달려서 근대를 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대다는 저울 추가 어디냐? 백화강입니다. 백화강이 저울 대가 있으니까 백화강 저울 추가 달리는데 원조가 처음에는 소선호와 함께 여기로 왔어요. 여기 뒤에가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 중간에 소선호 어하라 소선호에 어라하라고 써 있었는데 어라하하고 어하라하고는 어떻게 들립니까? 네?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그거 같죠. 소선호가 어하라도 되고 어라하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 분류를 하고 갑시다. 어하라는 어라하가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어하라고 그 다음에 소선호가 다스리는 임금
금의 이름을 뭐라 하냐? 어라하라고 해요. 두 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여기 하얀 데 있는데 이 근방 보입니까? 커서 보입니까? 이 근방이 고주몽이하고 소선호가 함께 합작으로 고구려를 세웠던 땅이에요. 여기서 세웠는데 그 고주몽이가 느닷없이 변절이 되어갖고 동부에서 도망온 유리를 갖다 태자를 삼네. 그러니까 소선호하고 비류와 원조가 우리 떠나자. 떠난 것이 언제냐? 우리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BC 19년에 떠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뒤에 문맥을 다 보면 지금 삼국사기에 써있는 고주몽이의 역사를 보면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해부르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금화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뭐라까라 합니다. 근데 김부식은 갈피를 못 잡아요. 고주몽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의 판단고지에 보면 명확하게 탁탁 맞아 떨어지게 써 있어요. 그게 어땠냐? 원래 고주몽이는 해모수의 현손인 불리지의 손자가 유아를 만나서 낳은 아들이에요. 복잡하죠? 너무 지금까지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그런 그 고주몽이 유아가 누구한테 발견되냐면 금화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해부르도 아니에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해모수의 아들이랬다, 해부르의 아들이랬다, 금화의 아들이랬다, 오락가락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삼국사기를. 그래서 이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고주몽이의 어머니 유아가 금화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금화의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주몽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금화가 누구냐면 해부르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해부르의 아들인지 금화의 아들인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금화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금화의. 그러면 금화의 역사에다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금화의 역사에다 맞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59년에 해당합니다. BC 59년. BC 59년에 거기서 있다가 금화의 아들들이 고주몽이를 자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니 거기서 도망을 온 것이 언제냐면 59년에 졸본부에로 도망을 와요. 졸본부에 도망오니까 졸본부의 왕이 누구냐면 그때 곰서당군이에요. 곰서당군은 바로 동명성왕의 아들이에요. 동명성왕의 아들이 고주몽이를 받아갖고 보니까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딸이 셋이 있는데 딸 하나를 죽어갖고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로 삼고 그 이듬해 죽었어. 죽으면서 고주몽이를 왕을 시켜라. 고주몽이가 졸본부의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하니까 졸본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름 봐? 이게 말하자면 고주몽이는 누구냐면 해모수의 현손이란 말이요. 해모수의 현손이면 해모수가 바로 어떤 사람이요? 동명성왕은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거든. 그러면 고열가 당군하고 해모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괴롭혔어요. 예? 적. 해모수가 구태따라 해가지고 적이에요. 당군조선을 멸망시켰잖아요. 고열가 당군이 해모수 때문에 아이고 나 못 해먹겠다고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해모수하고 고조선하고는 적대 관계죠. 네. 근데 우리의 모든 역사학자들 또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의 모든 역사는 당군조선을 북부여가 계승한 걸로 돼 있어요. 모든 역사에.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환단국이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고일가 당군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 해모수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러면 뭡니까? 해모수는 구테타 세례가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구테타 세례. 구테타 세례이죠. 네. 그 당군 조선을 구테타 했던 해모수의 손자가 지금 졸본부에 왔어. 근데 졸본부는 어떤 나라요? 동명성왕은 그 당군 조선을 복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당군 조선을 복원하려고 나왔던 동명성왕의 아들인 고무서 장군의 사위가 해모수의 손자라니 어불성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졸본부에서 고주몽이를 배척을 해요. 언제 나갔는지 쫓겨난지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고주몽이가 졸본부에서 쫓겨나요. 나는 한 달쯤으로 봅니다. 한 달 정도.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비주서 강가에 숨어 있는데 그때 소선호가 이 잘생긴 당신 왜 이러고 있어? 내가 군자금 대줄 테니까 우리 나라 세우지. 해갖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소선호가 고주몽이가 만난 해가 언제냐? BC 58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에서 있는 BC 37년은 틀렸다. BC 58년이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에 BC 58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원장님, 예. 지금 해모수 북부여 세움이 239년인데요. 그 진나라가 그 명나라, 초나라, 제나라, 위나라를 다 통일하고 했을 때가 이 연도가 약간 비슷해요. 그거는 BC고 AD죠. 아니죠. 뭐가? 뭔 얘기입니까 지금? (238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BC 238년이 있고 AD 238년이 있어요. 근데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근데 예. BC 그러면 진나라가 어떤 진나라? 진나라도 여러 개니까. 진시황이 진나라. 예. 예, 220년. 그렇죠. 예. 예. 그 무렵이잖아요. 그 전이죠, 이제. 그렇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정확히 위치가 이 나라는 북부에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예.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예. 연나라 옆에 이쪽에 위나라. 지금 이 지도 보이죠? 네.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여기 하얀 데서 이게 한참 왼쪽으로 와갖고 여기 있어요. 진시황의 진나라는. 그리고 백 지금 부여. 부여는 여기 이쪽 북쪽에 있는 여기 하얀 데 여기. 커서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네, 보여요. 여기가 고구려 부여. 이해가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고주몽이하고 만나갖고 여기서 고구려를 세웠는데 그 고주몽이가 쫓겨나갖고 소선호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세웠는데 느닷없이 동부여에 있는 유리가 왔단 말이에요. 유리가 와가지고 태자로 책봉이 되니까 비주가 원조한테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군자금 다 대주갖고 세웠더니 우리가 못하고 못했네? 그러던 거예요. 그럼 우리 떠나자.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요. 남쪽으로 떠나와가지고 어하라를 세웠어요. 그 어하라 세운 데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여기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요하의 하구입니다. 요하의 하구. 여기서 어하라를 세웠어요. 어하라를 세운 것이 BC 42년. BC 42년? 네, BC 42년. 그래서 이 BC 42년 여다가 어하라를 세워놓고 13년 후에 소선호가 죽어요. 소선호가 죽으니까 큰아들인 비류가 이어받았어. 그러니까 운조의 부하들이 우리 형님 밑에 있지 말고 우리 가지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십제를 세웁니다. 십제. 그게 어디냐? 여기 지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커서 보입니까? 네. 커서가 옮겨갑니다. 여기 여기 가면 보시냐면 봉황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고 나중에 광개토대왕 그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첫해 10개 성을 뺐고 그 다음에 58성을 뺐어요. 근데 그 얘기가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광개토대왕 비문에 써있는 이 10성과 58성이 어디냐면 다 이 요동반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전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여기를 전부 고구려 땅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땅 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땅 뺏는 건 아니니까. 자기 다리 긁었어? 아니죠. 그럼 여기가 바로 어떤 땅이에요? 백제. 백제 땅이잖아요. 맨 먼저 뺏은 땅이 관미성이라는 성을 뺏어가지고 진사왕이 혼나잖아요. 아버지한테 금구소왕한테 혼나요. 그러고 나서 아시랑이 또 뺏기는데 58성을 뺏겨요. 58성을 뺏길 때 58성의 첫 번째 성이 뭐냐면 18성이라는 성이 나와요. 그 18성이 바로 어디냐? 원조가 세웠던 하남 이래성이에요. 그게 바로 요동반도에 있습니다. 그게 그 원조가 세웠다는 그 십제의 유래성이 바로 요동반도 여기 18성짜리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을 설명을 할 때 말하자면 광개토대왕한테 뺏겼던 18성이다. 58성 중에 하나였었다. 그러면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백화강에 대동강에 굴이 뭐 좀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 얘기는 왜 생겼냐? 여기 있으니까 고구려의 부족이 있던 말갈에 와서 자꾸 찝쩍거리지. 옆에 있었던 낭랑이 와서 또 찝쩍거리지. 도저히 괴로워서 살 길이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강 건너 만왕한테 흰 사슴을 바치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 좀 땅 좀 주시오 해갖고 건너온 것이 압록강이었다 그 말이에요. 압록강을 건너와요. 그래갖고 압록강 건너 백리 땅을 얻어갖고 천도를 해요. 그게 삼국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삼국사기가 해석을 잘못해요. 그 땅을 어디라고 얘기하냐?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강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는 충청도 직상이라고 얘기해요. 안 맞잖아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써있는 그 지역하고도 틀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원조가 13년 만에 이 요동반도에서 헛없이 이 압록강 건너서 이 땅으로, 여기 이 땅이죠. 이 백리 땅으로 옮겨와요. 백리 땅으로 옮겨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뭐 생기냐? 진한 육촌이 있네? 진한 육촌. 진한 육촌이 뭡니까? 신라죠. 그때는 신라가 아니고 신라는 없었어요. 신라는 언제 신라가 세워지냐면 504년에 신라가 됩니다. 근데 BC인데 이거 신라가 있을 수가 없지. 그 신라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그 누구냐 초고왕이 신라를 세웠죠. 사실은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오고 박역거세의 신라는 신라가 아니고 설화벌이죠. 설화벌은 진한 육촌이 세웠단 말이요. 진한 육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경주 땅에 진한이 있어야 해요? 그거는 마한 땅이잖아요. 저 위에 있어. 만주 쪽에 만주 쪽에 있어야죠. 만주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길림 아니에요. 길림이 왜 길림이요? 그 다주 울던 숯불이니까 계림인데 계림에서 박역거세가 나왔어. 그러게 길한 땅 길림이 된 거예요. 재밌어요?
그게 진안이라고. 왜? 진안은 뭐요? 당군이 다스리는 곳. 당군이 다스리던 그 진안 땅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고주목의 고구려도 나왔죠. 원주의 십제도 나왔죠. 음루도 나왔죠. 옥조도 나왔죠. 이런 나라들이 어디서 나와요? 진안 땅에서 각각 거수국들이 독립을 해서 나라 이름을 거둬요. 나라 이름을 얻는데 그 나라 이름을 얻지 못한 나라, 그 나라는 뭐요? 그 나라, 저 나라, 저 요 나라를 쓰니까 낭랑이 났네. 나라가 낭랑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낭랑이라는 나라가 그 시기가 BC 230년이에요. 낭랑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얻은 나라들은 이름 얻은 대로 역사책에 써 있어. 이름을 못 얻은 나라는 뭐요? 진안 육촌 나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최승의 나라, 최승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또 있어. 삼국생일을 보니까 함경도 땅에서도 나라가 나오지, 강원도 땅에도 나라가 나오지. 나중에 어디 일본 열도에 가니까 그것도 나라가 있어. 예? 일본 열도 어디에 나라가 있습니까? 말할게. 예, 나라현.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을 못 얻은 나라는 그냥 나라인 거예요. 그 이름을 못 얻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안 육촌도 있다 그 말이야. 진안 육촌이 우리도 하나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세우지? 그래 13살 먹은 박역거세를 세워갖고 우리가 서라벌이라고 하자. 서라벌이 된 거예요. 근데 서라벌도 원주처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찝쩍거리지. 고구려의 부족인 말갈이 와서 찝쩍거리지. 근데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까 원조가 남쪽으로 내려가듯이 박역거세도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역거세가 지금 딱 보는데 함경도로 지나가고 강원도로 가려고 하네? 그런데 보니까 험악한 산길 오다 보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게 옆에를 보니까 그 신라본기를 읽어보면 박역거세한테 저 지금 많이 형편없으니까 저 칩사 안 돼야. 왜? 그 만 왕이 죽었는데 그 초상 치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치면은 우리가 안 되잖아. 그리고 박역거세가 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라본기를 읽어보면 그때 원조가 볼 때 그 만한테 흰 사슴까지 바치고 이렇게 아양 들어가고 백리 땅을 얻었는데 어이 저쪽 동쪽에 있는 서라벌이 자꾸 여기를 넘나 보네. 그러니까 원조가 한번 시찰하고 와서는 신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갔다가 뭐 이게 순망치 안 되겠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AD 8년에 이 백아강에 있는 대동강에 있는 만을 습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맞아 떨어지죠? 숙취가 뭐예요? 습지, 습격을 해서 얻어버렸다고, 뺏어버렸다고. 백아강을. 백아강이 어디라고요? 재령평화. 그거까지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원조가 압록강 넘어서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해석은 어디로 왔어요? 여기라고 얘기해요. 여기. 네, 한강. 한강이 아니라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여기 근무하고 오잖아요. 뭐 한강이고 한강이고 근무하고 오니 간이 천리인데 요거 어디가 맞아요? 여기 근무하러 거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여기가 먼저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무를 먼저 와야 하잖아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데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이게 이런 얘기는 안 받고 이 순서로 와야 봤다. 그래서 여기 와 있어가지고 원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가 여기 써 있고, 원조의 10달의 건국 다음에 백아강 중만 숲지 여기까지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지금 큰 줄거리 얘기는 뭐냐면 10달하는 10제가 아니고 온달하는 100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삼부사기는 100제 분기라고 써놓고 원조는 10제를 세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목을 설명이 어려우니까 살짝 비틀어가고 뭐라고 그냥 나중에 비류가 짠물에서 살다 보니까 안 되게 해서 그냥을 데리고 위례성으로 와가지고 합치니까 그래서 100제가 됐다. 그러고 살짝 비틀어 놨어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중국의 역사책에는 원조와 비류가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책 어느 책을 봐도 원조 비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역사책에만 써 있어요. 우리 역사책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삼국사기 백제분기 마지막에 보면, 아니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 계루왕의 아들이 초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잘 보세요. 다루, 기루, 계루가 전부가 100살 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초고왕이 될 때는 한 200 몇 살이 돼요. 따져놓고 보면. 그런 역사를 써놨어요. 사람이 200년 넘게 못 살잖아요. 4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셔도 120살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잘 정리를 하는데, 이 대목을 정리할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들어있냐? 중국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중국 책에. 그것도 김구씨가 중국 책에, 중국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거 다 잘 모르겠는데? 미지숙 씨에 그러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오늘 내가 간줄인 온다라 역사 이야기라는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장은 전체적인 우리 역사를 개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37가지 이야기를 제목만 붙여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 순서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의 이 얘기를 37개 순서를 이 얘기를 하는데 미리 간추려갖고 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 한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간추려 놨어요. 간추려 이 얘기를 읽어보면 대략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얘기들인데 이게 다음 주에도 이것도 가지고 같이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